네,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한 처리 방향을 밝혔습니다. 합의를 인정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 합의가 문제는 있지만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와 함께 어제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이야기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또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이야기부터 해보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해서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해야 될 이야기를 다 꺼냈고 거기에 예. 대한 북한의 입장도 확인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먼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얘기를 다 꺼냈다는 것은 작년 7월에 베를린 선언과 구상과 거기에 따른 대북 제안이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 먼저 평창올림픽 개최와 북한 초청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남북 간의 초기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예. 그리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 이 이야기를 다 꺼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화답을 해온 거죠. 평창올림픽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내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보류했습니다. 거기에 예. 대한 답을 안 준 거죠. 예. 그리고 군사적 신뢰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서해 군 통신선 이야기를 하면서 북측이 보여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준 거죠. 비핵화 부분은 자기의 입장을 또 확실히 했습니다. 예. 우리의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항의 표시를 한 거죠. 지금 그것이 북한의 입장이란 것이고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러한 의제들을 다 꺼내서 다음 단계의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속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서로 해야 될 이야기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역시 이제 북한 굉장히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예. 대북제재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또는 국지적인 타격 이런 논의가 지금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떤 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것이 지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한 남북 대화는 활발하게 진전되지만 어디까지나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측에서 아마 거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제한된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남북 간의 첫 2년 만에 그런 교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파견되는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최룡해나 김영남 같은 최고위급 인사도 함께 방문을 좀 할까요? 예,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생각하는 고위급 인사를 보낼 겁니다. 근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는 북한이 생각하는 평창올림픽과 그 이후 문제가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체제 선전선동을 강화한다. 이 정도 목적을 뛰어넘는 남북관계 전반이라든가 우리가 희망하는 비핵화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최룡해가 되든지 또는 예. 김영남이 되겠죠. 예. 그 정도가 될 테고 만약에 그 수준은 아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선동, 체제 선전.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은 핵을 갖고 있지만 남북 간에는 잘 지낼 수 있다. 예. 이른바 북핵 평화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최희, 그러니까 민족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그 직전에는 선정선동부 부부장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최희를 보낼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언급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을 했거든요. 향후 남북 관계 복원의 험로로 이제 좀 예고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군사회담 등 어떻게 순조롭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순조롭게 이루어질 부분도 있고 예. 좀 북한이 문제 제기가 심각할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사회담이라고 하면은 예. 북한이 아마 자기들이 통신선 이렇게 개통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성의 표시를 했으니까 남한 측도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예.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로서는 보면은 확성기를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지금 탈북을 해온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만약 북한이 더 나아간다면은 연합훈련 문제를 갖다가 꺼내는 거죠. 한미 연합훈련 4월 달에 예정된 거를 중단해라 또는 축소해라.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한미공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힘든 부분인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잘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미공조를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성기 방송 같은 것은 사실 우리의 독자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호응을 봐서 뭐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우리도 결심하면서 북측의 대화 태도 변화나 또 추가적인 대화를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미 공조를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북한을 더 대화를 유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미국과 한번 대화를 해봐라. 북미 대화를 주선하는 이러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회담에서 이제 남북이 3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 보도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남북 선언들은 존중을 하고 또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이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북측에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자. 근데 우리도 뭐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수용하지만 뭐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예. 수용하지 않고 우리 당사자 간의 문제로서 풀어나가자 이렇게 말은 우리는 바꿔서 이렇게 예. 하는데 일단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자신들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하고 남북 관계를 통해서 좀 곤란에 처한 경제 상황을 풀어보겠다 하는 예. 북한의 의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북한이 원하지 않는 비핵화 대화라든가 진정성 있는 남북 관계의 개선 이 부분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용어를 또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데서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엔 추진되어야 되는데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미국과 뭐 대화를 한번 해봐라. 비핵화 문제에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뭐 언론에 공개되면 북한이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남북 간에 비밀리에 얘기하는 것 또 비공개로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북한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인해 낼 수 있느냐 예. 없느냐 그것이 사실은 평창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한데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좀 난관이 예상됩니다. 사실 설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담에서 결론 짓지 못했거든요. 그 공동 보도문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이 현재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이산가족 문제하고 예. 비핵화 논의 그런 차원인데 그거는 또 무엇이냐, 현 단계에서 어떠한 보장을 받지 않고 해줄 수 없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 보상이라든가 또 다른 목적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한미 공조라든가 비핵화 공조 이런 걸 지켜보면서 수용을 하고 북한에게 다시 제안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당국자회담 계속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때 계속해서 이런 인도적 문제를 우리는 제안을 하고 북한 측에서 다시 역제안을 해올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못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북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또 한 번 풀어나가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위안부 합의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이제 당시 합의의 문제점을 발표를 하고 2주 만에 어제였죠. 우리 정부의 후속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동안 2015년 12월 18일에 맺었던 합의를 그대로 존중하느냐, 아니면 재협상하느냐, 아니면 파기하느냐. 이 셋 중에 하나의 어떤 선택지가 필요했는데 네. 이번에 기본적으로는 그 합의를 존중한다, 수용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예. 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종료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0억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충당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보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현금 10억엔 100억 원이라는 것은 일본의 책임 통감을 보증하는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이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12월 28일에 합의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 적어도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어떤 말하자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의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 발표를 보면 파기라는 말이나 재협상이라는 말은 따로 등장을 하지 않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상 파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사실상 예. 파기보다는 사실상 수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한국 외교부로 봐서는
이것을 이제 파기하기는 너무 지나치게 예. 지금 외교적인 부담이 따르고 재협상이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이 협상을 시작한 시점부터 일본 정부하고는 주고받기 거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재협상을 하게 된다고 해서 또 다른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파기냐 아니면 수용이냐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어저께 발표는 이건 수용에 가깝고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인 합의니까 이것은 존중을 하되 그렇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위로 또는 명예 회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적어도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피해자 단체나 피해자가 느끼는 그 감정에서 본다면 적어도 어저께 발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수용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대선 때부터 이 위안부 합의 자체가 좀 무효라면서 이 재협상을 좀 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양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그런 여론이 있는 건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예. 이건 또 국가 대 국가 간의 교섭의 문제고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일본이 호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갖다가 반복한다. 이러한 여론이 또 형성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다 나은 조치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는 약속을 해준 반면에 다른 한편은 조금 아쉽지만 파기하진 않는 그런 현실적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안부 합의가 잘못이 됐는데 재협상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 혼란만 좀 자초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재협상을 한다고 하면 재협상을 추진하고 나서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는 게 좋았을 텐데 예. 사실은 이제 피해자나 지원단체에서 보기는 너무 지금 약합니다. 적어도 협상을 파기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고 예. 10억 원을 반환하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5개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충족된 것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이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70%는 저는 국내 문제입니다. 예. 국내 여러 가지 그런 지금까지 25년 넘게 활동해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국가 책임에 성실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10억 원을 당장 일본에 돌려주는 게 낫고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산시키는 게 낫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국내적인 대책을 취해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그 해결을 위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또 지원단체 쪽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상당히 사기 기만 아니냐. 그러면 뭐하러 지금까지 피해자 중심주의 이야기하고 예.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하고 강경화 외교장관이 또 피해자들 방문해서 위로하고 왜 그걸 했느냐. 말하자면 재협상 한다고 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지 몰라도 적어도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이 피해자분들과 만나고 대화도 하고 또 일본 정부와도 어떤 그런 일본 여론을 보면서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데 이번 발표는 너무 빠르다. 그리고 이제 설리 근처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하기도 힘들고 일본 정부도 수용하기 어렵고 약간 애매한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은 이건 뭐 사실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의 실망감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외교적인 예.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실은 뭐 제가 위안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베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때 예. 당시 외상이 대신 그 사과를 한 거죠. 총리의 사과문을 읽은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베 총리의 직접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된 조치를 위해서 정부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면서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알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보니까 일본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사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공식 사과는 총리 사과로서 한 거죠. 근데 아베 총리가 직접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 이렇게 표현해야지 정확한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할머니들을 조금 더 설득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해서 그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될 일들은 예.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당장은 만족하실 수 없지 몰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까지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할머니들께서 고령이시라 시간이 많이 그렇죠. 없다는 예. 문제지만 가능하면 조속히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이렇게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피해 할머니들께서 이제 바라는 게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또 일본의 자발적이고 좀 진정한 사과를 좀 요구를 했는데 일본 측의 호응을 좀 얻어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정부는 또다시 이것을 이제 그 합의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억 엔을 돌려준다는 것은 이 돈을 피해자고 가해자 사이에서 돌려준다는 것은 사실상의 파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형식은 지키되 내실 면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피해자 중심지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합의문을 보아도 만약에 12월 28일 합의문을 그대로 본다면 말이죠. 거기에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반성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충실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 정부가 만약 일본 정부가 성실한 이행을 요구를 한다면 예. 그 부분에 충실하게 내각 결정을 해라. 가격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해라. 그리고 사실상 아베 수상을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베 수상 문안에서는 아베 수상이 총리 대신으로서 반성한다는 것이 있지만 아베 수상은 나서가지고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반성하고 사죄 편지를 쓰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는 일본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밝히는 것이 12월 28일 합의문에 나와 있는 정신에도 합치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무리하게 한국 정부에게 그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부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약 1시간 뒤에 일본은 바로 강한 어조로 반발을 했습니다. 예. 기존 위안부 합의회의 어떤 추가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를 했고 스가와 요시대 관방장관도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한국 측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일본 측은 적어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라는 형식 면에서 예. 그 점에서는 저는 이제 타협할 여지가 생겼다고 볼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든지 너무나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또 이제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4월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 도쿄에서 열립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아마 다시 한국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